먼저 얘기해 볼 내용은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입니다. 연준 의장 지명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가 굳이 지금 연준 의장 인선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고 싶어서 안달복달 났을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리사 쿡 이사를 계속 때리면서 뭐 저거를 그 저금리로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주택용으로 받아놓은 다음에 콘도 사업을 한다. 연일 때려서 밀어내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스티브 위란 이사를 앉혀서 계속 B컷을 주장하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율리랑 미셸 보우만은 자기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임명하고 자신이 임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편임을 확실히 인지를 다시 받았고, 두 명은 대표적인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파격적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머리를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동안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초호화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이건 진짜 최초 아닙니까? 안전모를 쓰고 이 FRB 건물에 가가지고 네. 건물이 어떻게 뭐 대리석으로 무슨 저기를 뭘 깔았느니 뭐니 뭐 엘리베이터가 수직 엘리베이터가 안에 있느니만이 무슨 호수가 있고 무슨 분수대가 있고 뭐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나. 연방주택청장하고 둘이 갔잖아요. 네, 연방주택청장 그분도 계속해서 리사 쿡 이사 그 무슨 빌린 집 가가지고 그 촬영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두 명 다 안 나가고 있잖아요. 리사 쿡 이사는 그런 권한은 나를 자를 권한은 트럼프에게 없다 하면서 지금 소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죠. 자진해서 사임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임덕을 불러일으켜서 최대한 힘을 빼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진짜 웃긴 건 내년 5월 달에 이사직을 그만 안 두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네. 이사직은 워낙에 길기 때문에 14년의 임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카르텔을 형성할 수도 있는 조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않았죠. 뭐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자신의 그 어떤 임무들을 하겠거니 믿으면서 제2의 경제 대통령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줬고, 연준의 웬만해서는 행정부가 어떤 강력한 행정부라도 그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접근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트럼프만은 완전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FRB에 적극 개입을 해야 되며, 자신이 주식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주식의 타이밍을 맞춰서 금리 인하, 동결, 상승, 인상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을 잘 알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 뜻에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미 리더십은 와해됐어요. 연준에서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떤 통상적인 그런 관례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미 다 깨졌잖아요. 그 트럼프가 판을 엄청나게 흔들어서 그런 겁니다. 초호화 리노베이션 현장도 사실 쇼맨십에 가까운 거죠. 거기서 가가지고 엉뚱한 자료 내밀었잖아요. 지금까지 개보수에 들어간 총 액수를 파월한테 들이밀다 보니까 파월이 갑자기 안경을 고쳐 쓰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트럼프가 어깨를 치는 모습까지.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 최고의 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흔들려고 한 거죠. 흔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고지식한 표정으로 절대 안 흔들리고 있으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약 올리고 이러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약 올리고 회유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힐난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저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빨리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하여서 지금 이 레임덕을 더욱더 가속화할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도 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이죠. 앞으로는 금리 인하.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지금 1%대 금리입니다. 1%대.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서브프라임이나 뭐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거의 가정할 정도의 그냥 상황을 지금 금리 이 수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금리를 원한다면 지금 파월의 속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파월의 속도도 아니고 파월은 아예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에 대한 시장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와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이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의장 차기 지명 요거를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포스원에서 항상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기체 속에서 소리 잘 안 들리면서 귀를 막 기울이면서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을 했죠.
누구인지 말 안 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이 일련의 과정들이랑 똑같습니다. 자신은 5분 전, 1분 전, 2분 전에 결정하는 거 좋아한다. 이란 공습 때도 그랬죠.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자긴 그런 걸 즐긴다고. 굉장히 긴장감 있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 때 몇 초 안 남기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마음속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누구인지를 발표를 안 하고 갑자기 이제 들이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쇼맨 같은 모습도 있는데 트럼프가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뭐 차기 후임으로는 케빈 헤셋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케빈 헤셋 같은 인물이 새 의장이 되면 실제 금리 인하 속도나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완전 달라지죠.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뭐 스티브 마이런 이사나 이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성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온갖 방송사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CNBC, CNN, 폭스 다 나와요 지금. 다 나와서 하는 말이 트럼프에 거의 빙의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마이런 이사도 이제 사실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된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급휴가로 자기 직을 안 떠나고 그냥 임명이 됐어요. 그분이 어차피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제. 아예 빠질 데가 없다는 거죠. 다시 임명해주면 이제 이사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안 되면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박아놓은 것이고 사실 그 과정도 사실 희한했어요. 왜 갑자기 금리 결정을 앞두고 도망갑니까? 그렇죠? 금리 결정을 앞두고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스티브 마이런 이사가 거기 앉은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투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이상했던 장면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케빈 헤시시 된다면 지금 폴리마켓에서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지금 74%입니다. 폴리마켓에 재밌는 여론조사 많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는 아니고 이제 이 베팅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베팅하는 사이트인데 이 그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지금 저는 미셸 보우만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 생각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미셸 보우만은 아예 후보에 없네요. 릭라이더가 3.9로 블랙록 CEO 지금 맨 마지막이고 케빈 애시 74%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인 상황이고 뭐 지금 거의 케빈 애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케빈 애시 된다면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처럼 뭐 금리는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통령이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시장이 정말 기뻐했다. 금리가 하락했고 역대 최고의 국채 경매 중 하나를 진행했다. 국채 경매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잘 팔려서 인기 좋게 잘 팔렸다. 우리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내가 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CBS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죠. 네.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럼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사람들이 자동차 대출을 받고 더 낮은 금리로 주택금융 대출이죠. 모기지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중서민층들이 낮은 금리로 자동차랑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동결, 금리 인상은 아예 이 사람 머릿속에 없습니다. 무조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택과 자동차를 싸게 구입하는. 이것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 포인트에서 리사콕을 때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파월이라는 멍청한 아주 늦은 사람 때문에 싼 금리로 주택을 못 구입하고 있는데 리사콕은 특별하게 낮은 금리로 주택 그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때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중서민층을 위한 금리 인하다. 그런데 저렇게 고소득층이라던가 저런 특권층들이 저런 편법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파월도 마찬가지죠. 파월을 포함하여 그래 놓고서 자신들은 국민들을 위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미루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금 일련의 어떤 발언들과 과정들이 다 여기 엮여 있어요. 그래서 케빈 애시 만약에 이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으로 차기 의장으로 지명이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강력하게 외부에서 장외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언론에 주말이면은 언론사 4-5개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은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고 차기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겠죠. 그럼 계속해서 파월을 비난하고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속도전
여기에 여론의 힘을 더욱더 가파르게 지금 올릴 가능성이 큰 케빈 해시시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있는 가운데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좀 어떤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이 12월 달에 압도적으로 올라갔고 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케빈 해시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최고의 어떤 확률로 거론된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자, 그리고 케빈 해시시 재무 공시를 했는데 이제 공직에 올라야 되니까요. 최소 7자리라네요. 7자리 숫자의 코인베이스 지분이 확인됐답니다. 네.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 거래소, 코인 거래소인데 이거 캐시우드가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네요. 이번에도 테슬라 지분 줄이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지분 늘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거래소 학술 및 규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대가를 받은 게 확인이 됐다. 지금 이게 암호화폐 업계와 이례적으로 가깝답니다.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아신다면은 지금 트럼프 장남하고 차남이 무슨 회사를 차린지 아세요? 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네. 채굴 기업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매일 그 무슨 코인 무슨 회의나 학술대회 있으면은 꾸준히 참석해가지고 네네. 코인의 미래가 밝음에 대해서 계속 설파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훗날 대통령에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차남이 무슨 얘기했냐면 10년 안에 지금 기존의 은행 시스템들이 만약에 이 코인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은행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끔찍한 얘기를 한 것이 진짜 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이 기존에 있는 레거시를 비판을 해야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오르죠.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루스 소셜이라는 거 자체가 기반 자체가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일가가 코인 사업이 잘 되면 굉장히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케빈 해시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파워를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부를 막대하게 창출하기 위해서도 좋아요. 이분이 기존의 은행, 어떤 그런 관례들, 은행의 어떤 그 복지부동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독립성도 마찬가지죠. 이미 독립성은 깨졌죠. 네. 그렇죠? 보통 연준을 거의 찾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 전에가 아마 수십 년 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무슨 적이었어요. 뭐였죠? 무슨 축하해주는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그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왜 제2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붙여줬을까요? 대통령이 한하늘의 해가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FRB 의장의 칭호가 붙은 거는 그만큼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주 찾고 계속 트루스 소셜에다가 거의 매일같이 힐난하면서 올리고 이런 건 이미 다 깨져버렸죠.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신의 꼭두각시를 임명한다는 얘기고 케빈 해시 또 꼭두각시라는 어떤 존재를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독립성은 이미 흔들렸고요. 독립성이 흔들린 거에 대한 그 대가가 다른 부분은 또 좋은 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어떤 행정부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또 없어졌죠. 행정부가 얘기하면 그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차기 의장 결정과 관련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우려되는 부분까지 한번 다시 짚어주셨고요.